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캐퍼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독립기념일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와 불꽃놀이가 성대하게 펼쳐졌는데요. 즐겁지만은 않은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프레이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피로 얼룩진 우울한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인 수학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드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한인 허준이 교수가 주인공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자는 주민 발의안이 서명자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네, 6월 7일 선거 개표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캐런 베스 후보가 릭 크루스 후보를 7%포인트 인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가을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7월 5일 화요일 캐퍼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미국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인 독립기념일이 총성과 피로 얼룩진 비극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시카고교의 하일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프레이드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총에 맞는 등 미 전국 10개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탄식하게 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피로 얼룩졌던 독립기념일 정리해드립니다. 총성과 피로 얼룩진 참담한 독립기념일 연휴였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축제는 미 전국 10개 도시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10여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해 독립기념일 축제는 빛이 발했습니다. 시카고 교회 하일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친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번 연휴 미 전역을 휩쓴 끔찍한 총기 폭력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하일랜드 총기 난사를 제외하고도 시카고 시내에서만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60명이 총에 맞았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와 하일랜드 파크 외 최소 10여 곳의 다른 도시에서도 독립기념일 당일 혹은 그 직전에 총격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4일 밤 필라델피아 중심지에 있는 벤자민 프리클린 파크의 필라델피아 미술관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각각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불꽃놀이를 즐기려고 현장에 모였던 군중들은 공포에 떨며 대피해야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붐 아일랜드 파크에서도 4일 총격 사건으로 8명이 다쳤고 위스콘신주 커너시아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세크라멘토에서도 4일 새벽 나이트클럽 밖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역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4명이 나왔습니다. 미주리주 캔서스시티에서는 4명,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6명이 총격 부상자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뉴욕시 등에서도 연휴 동안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범이 어제 붙잡혔는데요. 무려 70여 발을 프레이드 참가자들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범은 이날 범행을 위해 수주일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범은 수주일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총격 후 도주를 위해 여성복 차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의 크리스토퍼 코넬리 대변인은 22살의 총격범 로버트 E. 크리모 3세가 수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모는 범행 당시 고성능 라이플 총을 소지한 채 화재 대피용 사다리를 타고 화장품 가게 옥상 지붕으로 올라갔으며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향해 70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기는 크리모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크리모는 총격 후 혼란을 틈타 군중 속에 섞여 현장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성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크리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에 총격을 암시하는 듯한 총기 난사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올렸으나 유튜브 측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크리모를 체포한 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평소 조용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알려졌고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가 올린 동영상에는 총기 폭력에 관한 가사나 애니메이션 장면이 포함되기도 했으며 장난감 병정이라는 영상에서는 역시 크리모와 유사한 캐릭터가 경찰에 둘러싸인 채 피 속에 누워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 당신은 깨어있는가 라는 제목의 한 동영상에는 크리모와 유사한 외모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소총 공격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크리모는 그냥 해야겠다, 이건 내 운명이라고 나레이션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한인 수학자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알았습니다.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한국고등과학원 석좌 교수인 39살 허준희 교수입니다. 국가적인 경사로 여길 만큼 이 필드상은 대단한 상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수학자인 준허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KIAS 석학 교수가 오늘 세계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연맹 IMU는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릴 시상식에서 허 교수를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이지만 초등학교부터 석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이전까지 한인이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허 교수 외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필즈상 사상 2번째 여성 수상자인 우크라이나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도 포함됐습니다. 필즈상은 40세 미만 수학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어서 올해 39세인 허 교수에게는 올해가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허 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2살 때 아버지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어머니 이인영 서울대 노어 노문과 명예교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때부터 2007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물리전문학부 학사, 2009년 같은 학교 수리과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는 2014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허 교수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기를 떠난 이후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등 오랜 수학 난제들이 하나씩 증명하면서 수학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허 교수는 뛰어난 연구 업적과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앞서 사이먼스 연구자상, 삼성화합상, 뉴호 라이즌상, 블라바트닉 젊은 과학자상 등을 받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주민 발의안이 무산됐습니다. 주 총무처는 주민 발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서명 정족수를 지난달 30일까지 채우지 못해 18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이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지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최소 62만 3,212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 발의안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명자가 몇 명이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Living Wage Act 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내년 1월에 시간당 16달러, 2025년에는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시간당 14달러, 26명 이상 사업체는 15달러이며 내년 1월부터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15달러 50센트가 됩니다. 네, 지난 6월 7일 선거의 LA 카운티 개표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인증 절차를 마친 예비 선거 개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162만 593표를 개표했으며 등록 유권자 569만 637명 기준으로 투표율은 28.48%였습니다. 가장 관심인 LA 시장 선거에서는 캐런 베스 후보가 27만 8,511표를 득표해 43.1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5.99%에 그친 리커러스 후보와 7.12%포인트 차이로 개표 초기보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일지구 시의원인 길세디오 시의원은 45.96%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 선거에서는 한인 캐롤린 박 후보가 22.53%로 2위를 확정했습니다. 네, 게빈 뉴섬 주지사가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게빈 뉴섬 주지사는 플로리다에서 선거 광고 방송을 내보내 진보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도론 플로리다에서 TV 선거 광고를 내보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 잠룡으로 평가되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겨냥한 것이어서 뉴섬 주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독립기념일인 어제부터 플로리다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관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초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 금지, 임신 15주 후 낙태 금지, 총기 규제를 옹호한 단템 파베이 레이스에 대한 예산 지원 거부 등 강경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선거 광고에서 이런 디센티스를 주지사를 표적 삼아 진보 진영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광고에서 그는 여러분의 주 플로리다에서 자유가 공격당하고 있다며 공화당 지도자들은 서적을 금지하고 투표하기 더 어렵게 만들면서 교실에서 발언을 제한하고 심지어 여성과 의사를 범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공화당과 싸움에 동참하거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 선택할 자유, 증오받지 않을 자유, 사랑할 자유 등 자유를 믿는 캘리포니아에 합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광고는 뉴섬 주지사의 재선 선거운동 복부가 비용을 냈습니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그동안 대통령직 출마에 관심 없다고 말했지만 이 광고로 그가 대통령직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중이던 지난해 공화당의 리콜 시도를 손쉽게 물리쳤고 이번 11월 선거에서도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인플레로 신음 중이지만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의 달러와 가치는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와 가치는 급등했고 유가는 8% 이상 추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불 93달러가 하락한 배럴당 99.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 선이 붕괴된 것입니다. 오늘 하락률은 지난 3월 9일 이후 최대로 종가는 4월 25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0 이상 하락하며 장중 5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가격이 비싸 보여 수요를 억제하게 됩니다. 천연가스, 금속 등 상품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0%나 넘게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2분기 3.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밀과 옥수수, 대두 가격도 1분기 말 대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제약 등의 배경으로 인해 급등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인들도 지쳐가고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체념하는 듯한 우울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개월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 뉴스를 잘 보지 않는 등 체념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리아 페도토우스키라는 한 우크라이나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뒤 매일 밤마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에 타거나 폭발로 숨진 러시아 병사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느낌이 크고 더 이상 전쟁 뉴스를 듣지 않고 사진을 살펴보는 것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엔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5개월째 이어지고 피해가 커짐에 따라 체념하는 분위기가 늘고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부 돈바스 지방 루안스크 지역의 마지막 보루였던 리시찬크를 러시아군에 내준 것은 가장 최근의 패배 사례입니다. 크레멘 축구에서는 러시아 미사일이 쇼핑몰을 공격해 20여 명이 숨지고 오데사의 주거지 공격으로 21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우의 주거지도 공격을 당해 방어망이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말 키우를 공격한 러시아군을 물리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나라와 군대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빠른 승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강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화가 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들의 사기를 걱정해 위험을 가볍게 여긴다는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티셔츠 차림으로 언제나 단호한 결의를 보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결의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한 언론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철수하면서 리시찬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리시찬크도 내줬다며 전쟁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코로나가 올 가을에 대규모로 재확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을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이 제때 보급되지 않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BA4와 BA5로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변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신종 변이용 개량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제때 보급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대규모 재확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신종 변이를 막아줄 새 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으면 올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에서 2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